이 폭염이 너의 것이냐? 아니요, 그건 중국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폭우가 너의 것이냐? 그거는 캐나다 쪽. 정직한 한국인이로구나. 다채로운 사계절을 주겠지? 그렇다면 둘 다 주마. 안 돼!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이슈 어머니 어예진 소장입니다. 이탈리아 45도, 미국 48도, 중국 52도. 제가 지금 뭘 얘기한 걸까요? 술의 알코올 도수? 아닙니다. 지난 7월 중에 각 나라에서 측정된 기온입니다. 어디는 이처럼 뜨겁게 타오르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단 3일 만에 1년치 비가 내렸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UN 사무총장의 경고가 섬뜩하기까지 한데요. 우리는 이런 날씨에 앞으로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새로운 보통 날씨가 될 거다. 대표적인 게 폭염입니다. 지구온도가 상승하면서 폭염의 빈도와 강도, 지속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더 많은 곳에서 타는 듯이 더운 날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폭염주의보가 내리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죠. 유럽에서는 40도를 웃도는 기온에 일주일 만에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 이상 폭염이 이어지면서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이 폭염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산불도 문제입니다. 건조하고 더운 날씨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바람이 만들어낸 건데요. 그리스에서는 폭염으로 거의 매일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불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만들어낸 대기 오염은 해당 지역을 훨씬 넘어서 확산되는 파급 효과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온도는 또 건조한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유럽, 아프리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라인강이 말라 원자재를 실은 바지선이 제때 배달을 해주기 어려워졌고, 아프리카에서는 안 그래도 부족한 물이 더 부족해져서 이제는 바닷물도 모자라 폐수를 정화해서 생활용수로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 뜨겁기만 한가요? 지구 다른 한편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증발하면서 비나 눈으로 변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늘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캐나다도 하루 동안 3개월치 비가 내리면서 5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는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글로벌 식량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쌀, 토마토 등 세계 생산량 상위를 차지하는 농작물의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전 세계 식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지구 곳곳의 이상기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지난 세기 동안 나타난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집에서부터 공장, 운송 등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의 광범위한 사용 때문입니다. 세계 기상특성 WWA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폭염 현상은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엘니뇨는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자 세계 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한쪽에서는 평소보다 강수량이 많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이 말라 가뭄이 생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수면의 온도가 무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해서 내년 여름은 올해보다 더 뜨거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통가 주변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중 화산 폭발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당시 수증기가 우주에 도달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발이었는데요. 이 결과로 온실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추정입니다. 기후변화는 온난화 때문에 증발되는 바닷물의 양이 전보다 많아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수증기량은 7% 정도 늘어나는데요. 이 7%에 더 많아진 수증기가 지구 곳곳에 과거보다 더 많은 비를 내리고, 수증기가 몰려가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은 주변 수증기를 빨아들여 내리기 때문에 주변은 오히려 수증기가 부족해져서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오던 곳에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눈이나 비나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은 쌓였다가 천천히 흐르지만 비는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눈 녹은 물이 사시사철 졸졸 흐르는 걸로 농사를 짓던 곳은 저수지가 없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고 끝나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기후변화의 본질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후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이 좀 달라지고 기온이 조금 변화하면서 농사짓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에 맞춰서 도시를 이루고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가 치명적인 것이죠. 이러한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식량위기, 농업적인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날씨는 훨씬 더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데요. 딜로이트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약 935조 원, 전 세계적인 손실은 약 22만 4천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인데요. 기온이 32도를 넘어서면 생산량은 25%가 감소하고 38도를 넘어서면 무려 7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단 더우면 일을 하기 어려워지죠. 인간의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생산도 더 줄어듭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고온의 콘크리트가 너무 빨리 굳어버려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강철은 고온에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로의 아스팔트는 온갖 열을 다 흡수해버려서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화상을 입게 되고요. 기존 공장들은 이 같은 고온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 장비 관리 측면에서 운영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직접적인 부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더 이상 산불 피해, 농작물 재해 등 열 관련 손실을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더위에 온몸으로 맞서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이 가는데 이는 곧 노동 문제, 정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이 없는 공장이나 창고,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택배 기사 또는 배달 기사들이 폭염에 쓰러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인권의 문제, 노동보호 정책의 문제로 커졌는데요. 얼마 전 미국 UPS 노조원들이 파업을 예고했다가 극적으로 노사 합의를 봤는데 주요 이유는 임금 인상이었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배달 차량 내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작업장 보호 조치가 포함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에어컨 설치, 휴식 시간 보장, 마시는 물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 비용 증가에 대한 벽에 부딪힐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세 줄 요약. 지구온도가 상승하면서 폭염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평범한 새로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폭염, 폭우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면 이는 결국 전 세계 식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변화, 정책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로 갈수록 아주 더운 고온 현상이 매우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거겠죠?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